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수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팜 업종과 화장품 업종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먼저 스마트팜 업종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수출을 독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농작물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팜을 넘어서 팩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린플러스와 농우바이오, 우리바이오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우둔지팜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화장품 업종도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온라인 유커들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시작해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 15도 출시 한 달 만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광군절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올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광군절 행사에 대한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마녀공장과 뷰티스킨 등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킹창환일까요? 아니면 킹권진일까요? 수요일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 수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세대 김곤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 좀 이제 가져와셨던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워낙 많은 종목들을 두 분이 올리셔서 야. 하나하나 좀 살펴가 꽉 보도록 찼네, 하죠. 꽉 찼어, 지금. 1위부터 좀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역시 강세였었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좀 눌려 있었던 기분이 있었는데 네. 요즘쯤 이제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광군제에다가 일조위안에 대한 이런 중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소비가 좀 더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중국 소비주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소비가. 근데 그쪽은 조금 더 짧게 움직일 확률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OEM, ODM 쪽인데 네. 일단은 수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가 계속 50일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하나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엘프 뷰티라고 네. 11월 1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저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이런 미국 회사의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근데 이 회사도 똑같이 52주 신고 계속 찍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좀 소비 둔화가 나타나면서 해당 종목의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뭐 상승력에 비해서는 사실 하락폭이 뭐 나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우려가 조금 일부 있는데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좀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상장사 중에서 또 인고루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고 미국 법인을 영위하는 회사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비중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면 일부 투심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좀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에서 어떻게 좀 소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상승세 지속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ODM이나 OEM 쪽은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쪽은 이제 광군절 이후에는 약간의 좀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11월 11일까지는 뭐 그러니까요.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어차피 스타킹도 10월 달까지니까 11월까지만 딱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좀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DIT 네. 다시 오늘 상승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약간 상승세를 찍고 있다가 약간 하락세를 보였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부터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원진 부장님? 네. HBM의 어떻게 보면 핵심 수혜주가 이제 이 회사 DIT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실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제 오늘 조그만 양봉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고점에 대한 이런 이슈, 뭐 19,450원 정도 언저리가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회사 좀 들어가 보면
야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나올 거고 AI 칩에 대한 이런 얘기 엔비디아에만 집중되어 있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AI 칩을 다른 곳에서 만든다 이렇게 되면 HBM에 대한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뒤에서 이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회사 지금 현재도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내년 이런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보수적으로 400억 나와도 실제 한 2만 1,000원대까지는 가도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힘을 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현이가 그리를 해요. 벌칙을 안 한단 말입니다. 사심이 가득 네. 있으신 이런 느낌이네요. 아, 이 네. 종목 힘내야 돼요. 벌칙 받고 싶지 않죠? 3달 연속 벌칙을 맞을 수 없습니다. 예, 힘내줘야 되는. 가자! 다시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사실 HPSP가 네. 한 뭐 6%가 8% 가까이 그렇죠. 상승을 한 걸로 네. 보였는데 같이 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약간 좀 힘을 좀 덜 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흡습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HPSP가 최종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뭐 한미반도체, 그럼 이오테크닉스, DIT 그런 이런 회사도 있고 그 위에 어떻게 보면 HPSP인데 실제 지금 현재는 DIT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이런 매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HPSP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DIT 친구들이 잘 나가요 라는 이런 생각하시면 DIT가 좀 좋을 것 더 같아요. 낫다? 열심히 지금 현재 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모습은, 계속 그리고 HPSP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DI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야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또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우리 MC님께서 네네. 계속해서 기도 매매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승 기원. 네네, 상승 기도하고 기원. 있다는 네, 거 기도하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고. 내일 안 오면 전화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연락 좀 드리도록. 옆대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안 들린대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달려라 그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종목에 대해서 AS 좀 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종목 또 함께 보셔야겠죠. 그렇죠. 두 분이 워낙 수익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 기대가 되는 네, 수요일이에요. 오늘 거 많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예? 네, 수요일 팀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퓨런티어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은 우리기술투자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퓨런티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장비 기업인 퓨런티어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를 조립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장비 사업부가 매출액의 55.4%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동화 장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사업부가 매출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이번에는 매출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2차 전지 분야에서도 M&A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퓨런티어,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자율주행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바로 퓨런티어죠. 예, 오늘 역시 들고 나오셨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는 다른 장르의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슬슬 등장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준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퓨런티어 하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의 대장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보면 히트다이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내년에?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년에 어떤 섹터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이런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섹터가 어디일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자율주행 섹터가 내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저의 예상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여러분들 자율주행제 넘버원 지금 어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 회사 납품을 합니다. 음. 우리나라의 이런 업체를 통해서 같이 납품이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테슬라가 혹시나 야, 별로 안 돼, 우리 별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 회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왜 상관이 해야 없어요? 됩니다. 이 회사는 이런 넌 테슬라도 다 넣고 있어요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차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센싱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뷰닝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보다 뭐가 화각도 좋고요. 거리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화질 같은 것도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화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큰 이런 기술력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즉 그동안에 했던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센싱 카메라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앞서 나가고 있고 이 회사들이 야 우리 전장 부분에 우리 투자를 해야 돼. 이거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실제로 이 프론티어가 실제로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10개에서 20개 정도까지 계속해서 뭘 만들어 달라. 우리가 만들어 줄게. 실제로 이런 기술력이 담보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카메라 자체가 그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2개 이상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매출이 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면 부메에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측면, 뒤쪽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회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숫자가 나오면 지금 현재 흐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주가를 보시면 이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현재 한 25,000원에서 35,000원 이 박스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응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여기가 뚫려주면 새로운 구간이 나오고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해는 사실 올 초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AI가 엄청나게 좀 이슈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엄청난 이슈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예, 이제 저희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동안 AI도 사실 이제 꿈을 먹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네. 현실화가 돼 있는 챗GPT가 나오면서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네. 뭐 테슬라에서 뭐 로봇 택시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서서히 뉴스에서 나온다면 이 주식은 아마 엄청나게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자 나오면 갑자기 퓨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퓨런티어 바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최근에 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 상당히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뭐 수요일은 워낙 관계가 네. 좋아서 뭐 서로 또 좋은 종목 항상 가지고 나오셔서 뭐 동그라미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번 좀 확인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해 뭐 주세요. X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건 세상이 모르는 모르는 겁니다. 겁니다. 네. 뭐 이딴 걸 가져왔어. 약간 이럴 네. 수도 있고요. 예. 다른 요일에는 막 이딴 거 가져와서 아, 목요일 특히 심합니다. 내일이고, 성태근 내일 이사랑 하네요. 김민수 내일. 대표님 예,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네. 좋은 종목이죠, 사실. 네, 예.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이어서 동그라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 레벨 3가 10개에서 12개, 4로 가면은 15개, 레벨 5로 가면 이제 20개까지도 넘게 카메라 모듈이 늘어날 많이 수 들어가네.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4가 넘어가야 되고 이제 5부터는 새로운 신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테슬라발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네네. 저는 테슬라가 결국에 전기차의 이런 충전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탑재시키는 거 보면 결국엔 대장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어떻게 보면 기준을 네.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의 어쨌든 납품 비중이 많고 그다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하면 이 회사를 좀 거의 다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종 차종이 늘어날 때마다 새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또 사이버 트럭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따라서 또 엄청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이버 트럭보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더 먼저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이버 트럭이 너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 중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올해 말에 나온다는 올해 얘기가 말에. 있었어요. 올 말에 네. 뭐 실제 인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나오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거라 화성에 먼저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화성 갈 때도 네. 뭐 센싱 더 카메라 와닿다.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네. 화성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죠. 화성에 가서 거기 화성이야말로 자율주행이지 사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직 길이 안 나 있으니까. 길이 안 났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목표가는 일단은 한 4만 5천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은 한 3만 원 정도를 잡는데 그 정도 오면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일 때 추매를 좀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죠? 자 하나, 둘, 셋. 매수! 패스! 좀 패스예요. 제가 매수요. 너무, 왜 패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제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건 2등이니까. 장기적으로 그 불을 달고 가면 상관없지만 네. 지금 제가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단기간 안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이 제 포트에 있습니다. 네, 제 포트에 있어서 저도 좀 지켜봤던 종목. 왜냐면 전 테슬라라는 회사를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 좋죠. 우리나라에 관련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것까지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밖에 하지만 시간이 10월 달에 없으니까. 스타킹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 예,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게 뭐 승자의 여유랄까요? 네. 1등을 지금 별로 차이 안 나요, 1이랑. 진짜 5%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또 뭐 이 우리 피론티어가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앞자리 바뀐다 그러면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는 확실히 1등을 더 그냥 꽉 집어넣을 수 목소리가 없거든요. 많이 커졌네. 1등하면 그래요.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이재영 씨. 좋다. 예, 이거 LG노텍 신규지구 고객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재영 씨 구태 올려놓고 20개 달고서 네. 그런 데잖아요. 10월 뒤쪽에 수익률 한번 이거 보자고요. 보고 나서 이렇게 길을 제가 한번 예. 꺾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하창한 본부장님의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4,5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3천만 원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역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기술 투자 역시 탑6에 랭크될 수 있을까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입니다. 많이 올랐죠? 예, 뭐 현물 ETF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반감기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뭐 가격조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담당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황스타그램에서 한번 좀 비트코인 전문가분 나와서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되게 좀 지금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황스타그램 시간에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구점을 뚫었습니다. 연고점 뚫었어요? 연구점을 뚫었어요. 와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관련주를 좀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꽤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눈여겨보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이번 달 어떻게든 간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 이 종목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장이 지금 좀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미국 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한 2주 전부터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다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장이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연고점을 뚫어주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현물 ETF는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ETF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되면 이제 롱과 숏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또 단기간에 굉장히 핫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방향성 싸움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반감기가 또 나오는데 내년 4월에 예정이죠. 4년마다
해마다 반감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공급량이 또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또 현물 ETF가 나오면 이거 현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유통이 조금 더 잠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10배, 11배까지도 그렇죠. 추가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물 ETF에 상장이 된다면 비트코인 쪽이 그러니까 그 네. 회사에서는 그 기업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야 되고 유동성이 이제 예, 왜냐면 그때 채워 넣으니까 포트를 맞춰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테슬라 S&P 500이 진입할 때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아, 엄청난 맞아요. 상승을. 예. 그렇기 때문에 사 모아야 되는 날짜를 정해놓고 사 모아야 되는 그런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 현물 ETF에 상장이 된다는 건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금들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거고 그럼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그렇죠. 어피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단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밑바닥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비트코인 쪽이 화랑이다라고 본다면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뭐 비트코인이 핫할 때 이 종목이 13,5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1비트코인에 한 8,500만 원 정도 네, 때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현물 쪽에서 진짜 만약에 뭐 역사적 고점을 또 뚫어줄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거거든요. 거죠. 네, 예. 이 수급이 쏠리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월봉상 첫 번째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내년 4월까지 반감기 가는 것까지 보더라도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지트,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군들이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1등주는 위지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묵직한 걸로 좀 들고 오는 게 낫다고 싶어서 우리기술 투자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상승할 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다른 걸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이 또 있으니까 이런 네. 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막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김원주 부장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그 너무 저기 투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건물 기지 말어! 막 이런 네. 거잖아. 아직 아닙니다. 오! 한 거예요? 네, 오, 오, 그렇죠. 하셨네. 오. 네. 우선 이제 스타킹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워낙 잘 이야기를 해준 상태니까 실제 이 회사 작년에는 사실은 조금 회사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디 수익이었다?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비트코인의 이런 주가랑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실제 어제부터가 좀 급하게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많이 폭발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윗꼬리가 많이 달았어. 그러면 사실 오늘 좀 무너져 버리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다라는 것은 실제 비트코인이 같이 버티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루 정도 쉬었다. 하루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세게 올라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딱 봤는데 여기 빨간색을 이게 빨간색 봉인가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좋은데요? 비트코인을 어르신들이 좀 어렵게 접근하셔서 네.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이런 종목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도 뭐 눈여겨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네. 종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매력적이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로는 5,200원 보고 있는데 제가 네.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어서 6,000원까지는 일단 2차 목표가 좀 설정을 2차는? 드리겠고요. 네. 네, 손절 라인은 3,74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아! 네, 제가 이 종목으로 역시 기다렸구만. 스타킹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희망을 걸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 1위가 지금 35%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2주 예.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틀만 주십니다. 신에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외치면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벌칙 받으려고 지금.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면 더 이상을 벌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허. 어쨌든 제포티 올려서 또 네.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와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